우리 삶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자체가 성문화도 자체적으로 같이 잡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 하나 갖고만 쳐다볼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회에 오염되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방향을 트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패턴을 바꾸어 살아나가야만 이것도 이루어지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통일은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에 잘못된 거,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각 분야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 한 분야를 지금 노력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 자체, 패러다임 자체를 틀어버려야 모든 것이 똑같이 다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 그늘진 곳이 있다고 한 군데를 지금 손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삶 자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그 한 가지를 물어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없다.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것이 성희롱이냐, 어떤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해보는 거는 되겠죠. 논해보는 거는. 성희롱을 지금 이제 사회가 지금 이래 뭐 할 때 내가 네 맘먹기 달리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은 죄가 없고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의 허벅지를 보면 성희롱이고, 짧은 치마 입은 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쳐다만 봐도 성희롱이 지금 되는 판이거든. 쳐다보는 거는 성희롱이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는. 이래 되면은 세상에 눈 다 감고 있어야 돼. 옆눈을 누가 지나가는데 짧은 치마 안 입어도 쳐다봐요. 누가 쓱 지나가면 이래 보는 게 당연하죠. 보는 게. 바지 입은 사람 보면 성희롱이 아니고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보면 왜 성희롱이 되냐고. 사람은 옆에 쏙 지나가면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사람이라고. 보면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 보는 거라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색다르게 하고 있으면 보는 것이고, 옷을 색다르게 웃도리를 입으시면 보는 것이고, 뭐 가슴을 색다르게 내놨으면 보는 것이고, 치마를 짧게 입으시면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짧게 입는 것은 아니니까, 색다르니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만지면 성희롱이 되죠. 만지면.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만지면. 허락을 받고 만지면 성희롱이 아니에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가 된 미성년자한테 허락을 받아도 만지면 성희롱입니다. 미성년자는 내가 어떻게 말하면 허락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게 약해요. 분별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데다가 내가 어떻게 말을 했더니 허락을 했다 이래 갖고 만져도 이건 성희롱이에요. 안 되죠. 미성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성인이 된 자한테는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같이 맞추어서 어떻게 했든 간에 허락을 받고 이게 만지면 성희롱이 안 되고, 허락을 안 받고 내가 내가 그냥 이렇게 행했다면 이건 성희롱이 되죠. 그런 거라든지 말을 하는데 아주 상대가 좀
아주 거북스럽게 뭔가 이렇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주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희롱이 되죠. 상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끔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희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발을 하면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변호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만져보고 형을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형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환불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미성년자인데도 뭔가 가족적인 이런 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또 이제 만질 게 또 따로 있겠죠. 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거는 만지기가 조금 아주 복잡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빨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패러다임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을 합니다.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이게 배꼽을 내놓고 가면 노동자도 쳐다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 성희롱하고 어떻게 갖다 이어봐야 내한테 생기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죠.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지위가 껴안고 있는 사람은 성희롱으로 갖다 이으면 굉장히 이렇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는 거거든요. 그는 층이 다를 뿐이지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직위가 아래 되는 사람은 함부로 내한테 달라들지 못하는 것이고 힘의 논리죠 이거는. 힘으로서 내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희롱을 못하게 돼가 있는 거고 직위가 내한테 높은 데 있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가 있죠. 근데 나는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전부 다 낮은 사람이지 높은 사람은 또 없거든요. 이거는 힘의 원리로 지금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직장을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행위를 바르게 해야 성희롱을 당하지 않아죠. 너가 한 행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3대 7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내가 성희롱 당한 사람이 너가 행위를 잘못한 것이 70%다 이 말이에요.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네가 행위를 잘못한 게 정확하게 70% 나옵니다. 바르게 따져 들어가면. 그럼 성희롱 한 사람은 30% 잘못이 있는 거죠. 요렇게 되게끔 때가 있어요. 돼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3대 7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성희롱 한 사람이 들켜서 법정에 가면 70% 잘못입니다. 근데 법정에 안 가고 내가 성희롱을 했다면 이 사람은 30%밖에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네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법정에 안 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법정에 갈 수밖에 없게끔 네가 했다면 뒤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법정에 가게 됐고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게. 누가 마음이 더 아프냐라는 거죠.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픕니까? 성희롱을 한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픕니까? 당한 사람이 많이 아프죠. 아픈 사람이 네 잘못이 70%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찾아내면. 우리가 잣대를 어떻게 놓든 대자연의 법칙에는 네 잘못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를 너희들이 지금 분별로 너희들이 난 이제 편중한 걸로 못 찾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너 잘못이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희롱을 한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더 마음이 아파요?
잡히 들어간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이 70% 잘못이 있다는 거죠. 뒤처리를 못 했다든지 합의를 못 봤다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내가 고려를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함부로 한 짓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대7의 아픔이 바뀌어.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재수없어 그렇다거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음에 또 성희롱을 하게 되고 또 잡혀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한 사람이 자꾸 하고 풀려나면 또 해서 또 그 사람이 잡혀들어가요. 딴 사람은 성희롱으로 안 잡히는데 어째 그 사람은 자꾸 성희롱으로 잡히는. 딴 사람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안 잡히고 한 번 잡히간 사람이 또 성희롱으로 잡혀가거든요. 이게. 맨 그 사람한테 아니에요. 남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고발당해 또 잡혀간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요거로 가지고 너를 사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깨우치지 못하고 자꾸 그냥 남 탓을 하고 재수없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는 또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은 또 그런 사람이 한테 했기 때문에 또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인연이 그렇게 엮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내가 당하면 고발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해도 고발을 안 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행위를 하면 꼭 고발에 얻어 걸릴 사람만 만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공부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당하는 거와 똑같고 도둑을 맞은 사람이 또 맞는 거와 똑같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와 똑같고 아픈 사람 한번 차에 받친 사람이 또 받치는 거와 똑같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쪽 분야에 너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엮이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공부가 되고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공부가 되고 나의 반성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잡아보고 공부를 해 들어가서 이걸 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발당하는 일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구설수에도 안 들고 이렇게 해갖고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